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예.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건 뭐 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사실은 헌재에서 상당 기간을 걸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5대 3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내가 보기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헌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위원장님 그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했다는 얘기 처음 들으시고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나는 12월 3일 날 내가 텔레비에서 그걸 보면서 네. 이거를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순간에도? 예,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오는데 예.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글쎄 과연 이게 성공할 거라고 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와서 확인이 된 건데. 아, 그럼요. 예. 그거를 다시 지금 세상이 바뀌어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 국민이 굉장히 성숙하고 역동적인 그런 역량을 갖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시대에 그런 저희 과거의 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서 계엄을 해가지고서 군사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아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성공이 힘들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개입할 거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나는 개입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더 망할 거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이번 선거라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80년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적에 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내가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지금 탄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비대위원장 하실 때 광주 망월동 가셔서 무릎 꿇으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러세요. 예. 근데 그것도 다 그 비상계엄 이걸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순간.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사실은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년 5.18로 인해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거기서 확정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본인들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하는 태도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그 공학적 분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들이 지금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저런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그런 결속된 지지층을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할 거다. 내가 보기에 절대 아니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표를 선거를 할 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는 후보가 있고 본인이 그때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미는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당시의 후보가 당원 여론 할 거 없이 63%라고 하는 지지도를 가지고서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지금 더군다나 계엄 선포로 인해서 파면까지 당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아,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또 퍼뜩 생각이 나는 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시켜주면서 출마길을 열어줬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렇죠.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다고 그래서 국민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때는 또 현직이었는데도 그랬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 차출론, 추대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후보감이 없고 친윤 쪽에서 이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막 한덕수 총리 같은데 한덕수 총리야말로 이번 계엄하는데 직접 당사자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소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에서 네. 무슨 면목을 가지고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어요? 나와서도 안 된다? 네. 나와서도 안 되고 나와도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의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계속 뭔가가 계속 피어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친윤 쪽에서 예.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뭐 궁여지책으로 한덕수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경험을 해본 거 있잖아요.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하던 반기문 씨를 갖다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서 했지만 결국 가서 못하고 만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드롭됐죠. 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관찰자가 볼 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한덕수 대행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자기가 자기 신상 문제도 고려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난 봐요. 신상 문제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엄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명확하게 사법적 문제?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한덕수 총리 잘 아시죠? 난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사람은 참 선량하신 분이고. 캐릭터상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능력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감으로는 맞지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대통령감은 아니다? 네. 근데 아무튼 사람의 심리라는 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해도 주변에서 자꾸 막 부추기고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걸 갖다가 판단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네. 결국은 출마 못할 거다? 나는 출마는 안 할 겁니다. 못할 게 아니라. 안 한다? 네. 본인이 출마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인이 알 것이다? 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나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모순을 갖다가 발라온 건데.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 고난대행이 됐을 적에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을 갖다가 임명을 안 하자면서요. 그때도 6인 사실은 헌법재판관 맞아요. 체제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뭐 헌법재판소에 뭐 공백을 염려를 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건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한덕수 총리 성격으로 봐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추측되는 바가 두 갈래가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른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는 해석 하나와 또 한 가지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야당의 탄핵을 유도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거는 괜한 과장된 생각이고. 소설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는 안 보신다. 근데 하나만 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이 지금 또 흘러나와서 보도를 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이게 흘러 나올 수 있는 정보입니까 이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한번 슬쩍 한번 물어본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여쭤본 건 트럼프가 물어본 걸 여쭤본 게 아니라 그 물어봤다는 사실이 흘러 나와서 언론 보도를 탄 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부 또 뭐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막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튼 한덕수 총리는 안 나오고 못 나올 것이다. 나는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뭐
최대 20명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세요? 나는 뭐 그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후보자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예. 국민의힘에 출마한 사람들의 아주 상망인식이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요? 이번 선거가 왜 조기 선거를 하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을 분명히 알면은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숙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 버리고 지금 출마 선언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뭐 김문수 장관은 처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 갑자기 여론조사상 자기 지지도가 높으니까 네. 그걸 믿고서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 내가 보기에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내세우고 가서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일단 근데 경선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경선 승리 가는 것도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지금 사실 여론조사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은 예. 김문수 지금 장관이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지지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더 두고 봐야 할 거예요. 경선 승리도 장담 못한다? 내가 보기 그렇게 봐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헌 반대한 게 그렇죠. 있기 개헌 때문에. 반대한다는 예. 게.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만약에 개헌이 성공이 돼가지고 지금 군사 통치가 이루어졌을 적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입지가 있겠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라는 그 분석이 많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데 네. 나는 한동훈 저희 대표가 개헌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거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가 배신했다고 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이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개헌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입지가 조금이라도 낮은 거지. 예. 나는 개헌이 성공했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이른바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민중봉기도 봉기지만 군이 정권을 잡고 결국 가서 불편하니까 제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쉽게 하면 군부에 의해서 팽당할 수도 있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예. 역사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그럴 수도 있었다. 그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선룰에 따르면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경선 승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내가 보기에 국민 50, 당원 50인데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양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어디선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출마를 했을 적에 다들 한동훈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가서 여론조사에서 63% 당에서도 거의 63% 가까이 지지도로 된 건데 네.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요? 예.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한동훈 전 대표라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 나갔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겨뤄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싸움은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안 해요. 밤낮 이재명만 가지고 지난 3년을 거쳐온 거 아니에요. 총선 때도 2주 심판론 얘기하고. 아니요. 총선 때도 이재명만 거론해가지고서 총선에 실패를 하고 나서도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반 이재명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가 어떻고 그 속에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네. 국민의힘이 진짜 선거에 제대로 승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와 같은
보수적인 자세를 완전히 버리고서 새로운 소위 아젠다를 갖다 수립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두 분들은 사실 입장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여기까지 취해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네, 계엄에 대해서. 그러고서 사실은 지난번 그 사람들의 헤드를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일관되게 자기의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큰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어제 보석을 풀려났거든요. 네. 그 요인은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자체가 무슨 대세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잠깐 다른 얘기로 그 위원장님도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신 적 조사받았어요. 예, 예. 주로 어떤 거 물어보던가요? 뭐 그냥 저 명태균이가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요. 예. 그 여론조사를 그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세요? 이게 본인이 그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요. 아무튼 뭐 수사가 이제 오세훈 시장 소환만 남아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관계에서 별로 뭐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자체에 명태균 씨가 무슨 자기 말 맞다나 뭐 내가 오세훈이를 시장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난 그렇게 지금 보기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선에 가서 한동훈하고 어떤 사람이 결선을 할지 모르지만 네. 뭐 한동훈이가 현재로서는 가장 명분이 있는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50%를 점하는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설령 그런 어떤 그 주장이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치더라도 당원들한테 그게 먹힐까요? 내가 보니 일반 국민의 여론이 당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 지난번 대표 선거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친윤이 용납을 할까요?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용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친윤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내가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친윤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움직인다고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은 친윤 하지만 권력이 바뀌면 또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그 12.3 이후에 아주 뭐 그 선봉에 서서 막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정치적인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가 보기에 시대의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계엄을 찬동을 하고 뭐 계엄이 뭐 계몽령이다 뭐 대국 최고 통치자의 무슨 뭐 이 통치행위다 말이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나온다는 게 그게 내가 보기 명분상으로 뭐를 추구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경원 의원도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결국은 당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 여의도에서 나오던데. 그렇다고 해서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친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면은 그 친윤이라는 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 지나면서 다 이제 공중분해 된다. 그런 거죠. 이제 본인들의 앞으로 미래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다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요. 그 대선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한테 와서 부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탁이라고 하는 게 단일화에 좀 힘써달라. 이준석 의원을 설득을 해서 좀 단일화를 좀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 누가 그런 부탁을 아니 했어요? 그런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는 참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생각을 하면은 국민의힘과 단일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정치적인 소위 장기적인 플랜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무슨 뭐 적당한 이런 조건하에서 단일화에 응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여의도에서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진공 상태가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단일화해서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당권이나 이런 걸 접수하면 세력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소설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 지금 개혁신당을 갖다가 이번 대선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동요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오히려 일부를 자기가 흡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흡수하려고. 그런 거죠. 오히려. 근데 위원장님 혹시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도움하는 거는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요? 원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도와줬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뭐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고 속칭 배신 많이 당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배신이라기보기에는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느 당이든 안 도와준다? 내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전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소위 혐오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 가서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이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